안녕하세요, 강의사입니다. 오늘은 현재 주식시장이 하락만 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어떻게 하면 상승장으로 바뀔지, 어떠한 지표들이 나와야 상승장으로 바뀌기 시작하는지, 대체 우리나라에 어떠한 악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빠지게만 하는지, 어떤 악재들이 해소되어야지 상승장으로 바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경제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 부분에 하락에 대비해야 된다 언급드리고 한 달 전에도 매수하면 안 된다 언급드리고 요때도 정말 매수하면 안 된다, 저점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증시를 되게 잘 읽는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저 정도로 증시를 읽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오늘 영상만 보셔도 언제 상승 포인트가 나오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석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도 제가 앞으로 올려드릴 경제에 관한 영상 많이들 공부해 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일단 경제 공부를 하면은 뭐가 좋냐면은 상승장 타이밍이 언젠지를 알고 주식이 빠질 타이밍이 언젠지를 알게 돼요. 한마디로 주식의 큰 틀을 알게 되는 거고, 하락장에서는 무리하게 진입을 안 할 수 있어서 좋고, 상승장은 사실 초등학생이 아무거나 찍어도 수익 내는 장이죠. 이런 상승장에서는 상승장을 눈치채고 현금 비중을 늘릴 수 있어서 좋거든요. 확률 높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과 경제는 뗄 수가 없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은 경제를 아예 모르시는 초보자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전문 용어는 제가 최대한 뺄 거고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엔 전문성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경제를 잘 모르시는 초보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곡창지대로 불릴 만큼 농경지 면적이 한반도의 2배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특히 전 세계의 밀 수출량은 12%를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식량 부족 문제가 커지고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곡물을 기본으로 하는 식품 가격들이 폭등할 수밖에 없고, 서민들이 밖에서 빵 하나를 사 먹더라도 빵값이 올랐죠. 한마디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뭐냐면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빨리 이 문제들이 해결돼야지 식량 문제가 해결되고 물가가 안정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고유가인데요. 기름값이죠. 여러분들 밖에서 주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름값 정말 어마어마하죠. 너무 비싸요. 이 기름값이 비싸진 이유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에요.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죠. 여러분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전방적인 제재에 나섰잖아요.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진영이 러시아에 대한 전방적인 제재가 나섰고, 이 사태가 길어지면서 원유 수입 금지가 시작되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자원 수출도 어려워졌죠.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는 세계 3위 원유 수출국인데 당연히 원유 가격이, 기름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한 이유들로 현재 고유가 시대가 펼쳐진 것인데, 근데 여러분들 경제에 있어서 왜 유가가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그냥 기름값이 비싼 거 아니냐, 그냥 운전할 때 부담이 더 커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기름값이 비싸졌다는 의미는 모든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고속도로 나가보시면은 운반을 하고 있는 화물차와 트럭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트럭들이 운반료가 공짜가 아니죠. 다 기름을 먹죠. 전부 다 경유를 먹으면서 운송 비용을 내면서 운반을 하고 있는데, 그 경유값이 올라서 운반 비용이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물가가 상승하겠죠. 운반 비용이 비싸지는데 물가가 잡힐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고유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 유가가 빨리 안정이 돼야지 물가가 잡힐 수 있는 거거든요. 유가 문제는 정말 서민들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빨리 잡혔으면 좀 좋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금리 인상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인플레이션이 뭔지 설명드렸죠.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물가가 너무 상승하면서
상대적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제로금리로 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자, 근데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이유는 알겠다. 근데 왜 금리 인상을 하냐? 물가를 잡는 거랑 금리 인상이랑 무슨 연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 금리 인상을 하냐면은 여러분들 낮은 금리로 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은 1%의 이자로 돈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 돈의 가치가 당연히 계속 하락을 하겠죠. 너도 나도 돈을 쉽게 구할 수 있는데 돈의 가치가 올라갈 리가 없죠. 돈의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물가의 가치는 높아지겠죠. 물가의 가치를 잡지 못하고 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커피 한 잔 사 먹는데 100만 원 하는 그런 시대도 올 수 있는 거예요. 물가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들로 금리를 올려서 돈의 가치를 높이고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은 상대적으로 물가의 가치는 내려가겠죠. 돈이 귀해지니까 물가의 가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죠. 지금 인플레이션 현상을 보고 미 연준 의장 파월은 인플레이션을 이른 시일 내로 잡겠다는 발언을 한 만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 당시 기자회견에서도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다.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 다음 달에도 0.5나 0.75포인트 수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을 만큼 지금 금리 인상에 열을 내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도 잘 알겠다. 근데 현재 금리 인상을 하는데 주식은 왜 빠지냐? 요걸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원래 과거에는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주식이 오른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돈을 풀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돈을 풀고 지금 대출이 없는 국민들이 없을 만큼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출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대출 이자가 금리가 낮을 때는 한 달에 10만 원씩 내면 됐었는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 이자를 30만 원씩 내라 하고 40만 원, 50만 원씩 내라고 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자가 감당이 안 되면은 당연히 주식에 넣을 돈도 없어지고 소비도 부담이 되겠죠.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자 부담 때문에. 돈이 귀해지는 거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은행 이자도 올라가니까 지금 하락장인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 돈을 넣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주식에 돈을 넣어서 잃을 바에는 은행에 넣는 게 훨씬 낫죠. 그러한 이유들로 주식시장에서 돈이 계속 빠지는 것이고,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돈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도 다음 달에도 0.5나 0.75포인트 추가적인 인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사람들은 미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죠. 물가 상승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가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결국에는 모든 문제는 물가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모든 내용은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해결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늘의 결론은 뭘까요? 물가 안정이 되어야지 주식시장이 정상화가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 물가 안정이 되고 미국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낮추기 시작한다면은 다음 달에는 0.25bp만 인상해도 충분할 것 같다. 아니면은 두 달 후에 0.25만 인상해도 적절할 것 같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코스피의 저점이 나오면은 저점에 몰빵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발언들을 확인한 다음에 정배열로 바뀌는 것을 보고 코스피가 정배열로 바뀌었다면은 그때가 증시의 저점이 아닐지, 그때가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을 투자해야 될 때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 현재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주식시장이 상승장으로 바뀌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은 환율의 안정이거든요. 환율이 좀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환율이 지금 너무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원달러와 주가의 관계를 말씀드리면은 정말 끝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내용은 제가 과거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요 영상을 제가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요 영상을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제 생각과는 다르게 기법 영상보다 요런 영상들도 좋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돼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용 설명드려 봤고요. 사실 기법 강의보다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증시에 무릎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고 큰일이거든요. 이런 장세에서만 투자하고 이런 장세에서만 현금 비중을 줄여도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는 상승장을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하면서 현금을 모으고 계시다 보면은 반드시 해뜰 날은 오니까 항상 공부 꾸준히 하시면서 이런 상승장을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지금은 비가 너무 심하게 오고 있네요. 실제로 밖에도 비가 오고 있고요. 주식시장도 비가 심하게 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비를 피하자고요.
폭풍을 맞으시면서 밖으로 나가시는 일은 없도록 하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